안녕하세요. 파이썬 반도체 시뮬레이션 시리즈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리프트 디퓨전 모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드리프트 디퓨전 모델은 볼츠만 방정식으로부터 유도가 되는데요. 이번 파이썬 강의에서는 이런 내용들은 제외하고 결과식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전자공학 입문책으로는 6.4절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내용이고요. 6.2절과 6.3절에 유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가우스 법칙이죠. 이건 늘 고려해야 되는 것이겠죠. 또 그 형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의, 물론 음수꼴이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의 다이버전스가 넷 차지 덴시티다 라는 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넷 차지 덴시티는 역시 홀과 전자와 도펀트에 의한 컨트리뷰션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8번째 강의 시간에 도입해서 넌리니어 포화송 방정식을 풀 때 사용했었던 관계식들, 홀은 포텐셜에 익스포넨셜하게 마이너스로 비례한다. 그리고 전자는 포텐셜에 익스포넨셜하게 관계한다. 라는 이런 관계식들은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식들은 오직 평형 상태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처럼 홀 농도와 전자 농도를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만의 함수로 쓸 수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는 홀 농도와 전자 농도에 대한 별도의 식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자 농도에 대한 별도의 방정식, 그것이 바로 전자 연속 방정식입니다. 연속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점에서의 물리량의 변화를 그 지점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해당 물리량의 유속과 연결지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위의 한 영역 안에 있는 자동차의 숫자는 들어오는 자동차의 숫자에서 나가는 자동차의 숫자를 뺀 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 우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전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전자에 대한 연속 방정식을 쓰게 됩니다. 유속에 대한 f sub n은 단위 면적을 단위 시간당 몇 개의 전자가 흘러가는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 유속을 가지고 유속의 다이버전스와 전자 농도의 시간의 변화를 연결해서 쓰는 식이 바로 전자 연속 방정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보다는 단위 면적당 몇 암페어가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전자 전류 밀도 J sub n으로 표기하곤 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단순 비례 관계라서 전자 연속 방정식은 흔히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전자 전류 밀도 J sub n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특히 이 값을 어떻게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과 전자 농도의 함수꼴로 표현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볼츠만 수송 방정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현상적으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류가 흐르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전자 전류 밀도는 이 두 가지 성분들의 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는 전기장에 의한 드리프트, 하나는 확산인 디퓨전입니다. 이때 이렇게 쓰여지죠. 이때 전기장인 E가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원하던 것처럼 전자 전류 밀도를 phi와 n의 함수꼴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개수들이 등장하는데
요 mu sub n은 전자 이동도이고 모빌리티고요. 그 다음에 d sub n은 전자의 디퓨전 컨스턴트입니다. 이 두 값들 사이에는 이와 같은 간단한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데요. 이걸 아인슈타인 관계식이라고 부르죠. 이 관계식은 사실 엄밀하게는 평형 상태에서만 성립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비평형 상태에서도 그냥 쓰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홀에 대해서 표시해 보면 어떨까요? 전자와 홀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부호가 반대이죠.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을 살펴보세요. 유속을 기준으로 해서 쓴다면 홀 연속 방정식은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홀 전류 밀도로 표시하면 홀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부호가 전자의 그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연속 방정식에서 부호가 바뀌게 되죠. 또한 홀 전류 밀도 자체에서도 전기장에 의한 드리프트와 달리 농도에만 의존하는 디퓨전의 경우에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부호 차이 말고는 홀에 대한 식도 전자에 대한 식과 비슷하죠. 이번 강의에서는 비평형 상태 해석에 사용되는 드리프트 디퓨전 방정식을 소개하였습니다. 엄밀한 유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소개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는데요. 이 식들은 엄밀한 유도가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드리프트 디퓨전 모델을 알았다고 생각하고 이를 구현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어려운 곳으로 바로 점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여전히 평형 상태를 가정을 하고 변수의 수만 증가시켜 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